교육의 영역 1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존에서 추상화를 쉽게 설명해 드려서 엘리트 미술이라고 불려왔던 추상화의 무거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추상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상 선정을 사과로 했습니다. 철원에 이사 와서 놀랐던 게 사과가 특산품이라고 학생들이 하는 말에 대구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철원 지역 특산품 중 하나가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리고자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일까? 이 제목의 작품은 5개의 켄트지로 제작된 작은 시리즈와 1개의 20호 캔버스의 작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상화 전시회를 가면 이런 말들을 줄은 하곤 합니다. 뭘 그린 거야? 이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리겠는걸? 이 추상화 작가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등등. 지금은 과거보다는 예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추상 미술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미술대학을 입학하고 야외 수업을 갤러리로 갔는데 추상화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흰 바탕에 검은 점만 있는 작품이 제 앞에 있었고 그때 교수님이 이게 무엇 같나? 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미대생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점이었죠. 그래서 창피를 당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점으로 나타냈는지는 작가만이 알 수 있고 작가는 본인 작품을 보고 난감해하는 감상자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바로 이 추상미술이 엘리트 미술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모더니즘 미술이기 때문이었죠. 너무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친절하게 바뀝니다. 워크시트도 만들어서 작가의 생각도 알려주고 작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까만 점만 그려져 있는 작품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을 감상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중1들은 바로 점이요! 라고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멋지게 감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미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추상 미술은 천재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서로 뽐내면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을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게 된 것인데 더 깊이 이해하려면 미학 이야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이번 전시 목적은 굉장히 추상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기에 미학 이야기까지는 다음 전시 때 기약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궁금한 추상화를 그리는 작가는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리는 걸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전시에서 소묘, 수채화, 아크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과의 사실적인 표현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적 그림은 훈련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누구나 사실적 그림은 훈련에 의해 그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 그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왕의 모습을 남기고 역사를 기록하고 종교의 교리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정물이라던가 인물, 친목, 모임 등 사실적으로 그 장면을 담아냈죠. 그런데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은 위협을 받았겠죠. 그 시대에 화가가 되어서 한 번쯤 상상해 본다면 여러 행사에 가서 기록화를 그리며 돈을 벌었을 화가들에게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때부터 돌리게 돼요.
이때부터 기록적인 성격의 그림들을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19세기인데요. 이 당시에 흑백 카메라가 못 담는 색을 담기 위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화가들은 야외에 나가서 색을 관찰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찰나의 색을 담아내죠. 이 당시 튜브 물감이 발명돼서 빛을 담아내는 회화가 발전하는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었어요. 이게 바로 빛의 예술가들인 인상주의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빠른 시간에 색을 담아내다 보니 빠른 붓터치로 인해 물감의 색들이 겹치고 채도가 떨어지게 돼서 화가들은 원래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오게 되자 색이 겹치지 않게 점을 찍는 신인상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더 진화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른 후기 인상주의를 맡게 되죠. 이때 유명 화가들이 고흐, 고갱, 세잔이 있습니다. 모두 19세기를 대표하는 미술사주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벌어지긴 전후로 인간 소외나 이성 중심, 합리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로 서양 미술의 전통을 거부한 추상 미술이 등장하게 되며 그림의 본질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형 요소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려고 종이에 연필을 갖다 대면 뭐가 생기죠? 바로 점이죠.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첫 점과 끝점이 만나면 면이 되겠죠. 이렇듯 조형의 기본 단위인 점, 선, 면, 형태, 명암, 색, 질감 등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그려낸 그림이 추상 미술입니다. 하지만 바로 조형 요소가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대상을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죠. 사과를 단순화한 작품을 보시면 사실적 형태를 먼저 면으로 단순화했고 형으로 단순화하다가 선으로 단순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술가들은 다양한 도전을 통해 추상미술을 발전시킵니다.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한 화면에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경우 대상의 본질을 담아내려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대상의 본질을 담아내고자 했는데 아예 사실적인 형태가 사라져서 이게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품의 방향이 흐르게 되자 작품 속에 글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안에 있던 글씨를 오려내서 붙이기 시작하는 빠삐에 꼴레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물감이 아닌 종이까지 캔버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추상미술의 이야기가 더 있지만 우선은 오늘 조형 요소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육의 영역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